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쉬어가는 코너로 판축구 경기 관련된 용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판축구라고 하는 것은 공책 뒤편에 그 선을 만들어 놓고,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볼펜과 그 다음에 동전을 가지고 하는 축구 경기입니다. 보드 풋볼이라고도 하고, 보드 하키라고도 하죠. 파울 기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핸들링 파울이 있겠죠? 서로 공격하고 수비하다가요, 수비수의 손에 맞거나 아니면 수비수가 고의로 동전을 막는 행위, 이랬을 때는 상대방한테 페널티킥을 부여합니다. 단, 공격수 손에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격권만 수비수한테 이양하면 되겠습니다. 페널티킥의 킥을 어떻게 차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 파울,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라고 해서요. 심판이 지정하게 됐는데요.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페널티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비신사적인 행위라면 뭐 경기 중에 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딜레이드 파울. 공격을 하는 선수가 10초간 공격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한테 공격권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콜을 합니다. 볼 드리블 파울. 볼은요, 그 동전의 좌우, 전후 좌우를 한다든가 가운데 놓고 튕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볼을 위에서 스틱으로 눌러서 질질 끄는 행위, 이런 것들은 파울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한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태클 파울. 그 수비수는요, 그 격자선을 따라서 뭐 직각으로, 세로, 가로로 이렇게 볼펜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격자선을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가서 공격권을 방해했다. 이럴 때는 1차 경고로 하고요. 2차 이후에는 발생권부터 페널티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태클에서 파울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볼펜심을 꺼내서 태클한다든가 이랬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격권자가 볼을 치거나 수비수가 막은 결과 볼이 격자에 딱 닿았어요. 격자 선에 닿았다. 이랬을 때는 공격권은 상대방한테 넘어갑니다. 물론 태클로 볼이 경기장 바깥으로 튕겨 나갔어요. 이랬을 때도 상대방 수비수한테 공격권이 부여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핸들링 파울은 수비수의 손에 닿았을 때고요. 그때 페널티킥을 부여하는데 공격수의 손에 닿으면 공격권을 넘어갑니다. 공격권이 넘어가죠. 단 블로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골문 옆에서 공격수가 그 동전을 튕기죠. 튕겨서 헤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틱을 올려서 맞게 되는데 그때 올릴 때 손에 부득이하게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로킹 할 때는 그 수비수 손에 닿는다 하더라도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유파울, 비신사적인 파울일 때 페널티킥을 부여하고요. 딜레이드 파울, 10초간 공격하지 않을 때도 공격권이 넘어가고요. 볼 드리블 파울, 상대방한테 공격권 넘어갑니다. 태클 파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권자가 볼을 치거나 아니면 수비수가 막은 결과 볼이 격제선에 닿으면 상대방한테 공격권이 넘어가고요. 뭐 태클로 볼이 아웃된 경우에도 상대방한테 넘어가고요. 자, 공격권이 넘어가면 볼 아웃이 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격자 바로 뒤쪽에 볼을 놓고 상대방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골문 너머로 아웃이 되면요. 그 골문 양쪽 끝에 격자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도 알아볼까요? 골 인정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골은요, 골대가 있죠. X 표시한 상대방 골문 격자 안에 볼, 동전을 위치시킬 경우에 격자선이 닿지 않으면 됩니다. 격자선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노골로 인정됩니다. 그리고요, 그 경기장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책에 위에다 올려놓고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그 골문 바깥으로 동전이 떨어져 나가면 노골이지만 그 골문 바깥에 걸쳐서 살아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골로 인정합니다. 페널티킥. 페널티킥은요, 경기장 중앙의 원에다가 동전을 위치시켜 놓고 골문에 단 한 번의 킥으로 차넣는 것을 말하고요. 그때 혼자 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자도 골문 선상에서 좌우측에서 한 번의 스틱질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커는요, 1회에 걸쳐서 페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페인팅, 가짜로 친다는 거죠. 그때 방어자가 움직였다 이거예요. 스틱질을 하면은 방어자 없이 킥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더 알려드릴게요.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 인정 기준. 그 골문 격자 안에 볼이 위치되면 골로 인정하고요. 격자선에 닿으면 노골입니다. 경기장이 높을 때는 골문 바깥으로 동전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골로 인정합니다. 페널티킥에 대해서는요,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전 볼이 있고 스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X 표시의 진한 색깔, 여기가 바로 골문이고요. 골문 사각 격자 안에 동전이 가운데 위치하면 골이고요. 격자선에 닿으면 노골이 됩니다. 그러나 끝에, 만약에 경기장이 높았을 때 끝에 선에 걸려도 동전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골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은요, 어떻게 차냐면요, 가운데 동전을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골문 바로 윗선상에 좌우측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스틱을 갖다 대고 수비수가 막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수는 키커는 그 동전을 한 번에 걸쳐 페인팅을 할 수 있고 그때 스틱을 움직이면은 스틱 없이 그 수비수 없이 바로 골문에 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판축구 경기 관련 용어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